안녕하세요. 6장 구조체와 공용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사용자 정의형 구조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는 포인터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요. 벌써 여러분들은 5장까지 강의를 모두 다 마치셨기 때문에 벌써 강의에 대한 이해, 포인터 이해에 대한 내용은 반절이 벌써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장을 바탕으로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5장까지의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서 책이나 강의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선언, 구조체를 어떻게 선언하고 구조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인트형 변수와 스트럭트 포인트형 변수에 대한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를 접근하는 경우, 그리고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를 접근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사용자 정의형, 한마디로 사용자 자료형을 뭐라고 하냐?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트, 이것은 무슨 기본 자료형,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르죠. 캐릭터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르고요. 또 더블은 어때요? 더블은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인트나 캐릭터나 더블이나 얘네들은 이미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 정해져 있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용자 정의형, 한마디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당연히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트는 실질적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형이라면 구조체는 무엇이다? 바로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라는 것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료형을 만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자료형인 구조체는 이와 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인트형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죠. 근데 만약 정수가 아닌 정수 두 개를 항상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자료형이 있다면 이것들은 기본 자료형으로는 저장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 자료형이 정수 두 개를 항상 저장해주는 자료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자료형을 무엇으로? 구조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구조체는 이와 같이 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조체 자료형을 만드는 것을 스트럭트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럭트 키워드를 쓰고요. 이와 같이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가로를 중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찍고 이 내부에다가 기본 자료형들을 집어넣어서 int x라는 자료형과 int y라는 자료형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의형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만들 거야 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사용자 자료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되는데 우선 자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구조체의 이름, 내가 원하는 구조체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중괄호를 치고 그 내부에 int x, int y 이와 같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int x, int y를 이 스트럭트 포인트 구조체의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스트럭트 포인트형은 내부에 int xy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인트형은 무엇을 위해서 만든 자료형이 되겠어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형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누구를 위해서 저장하겠어요? 자, 인트형 x와 y 한 점의 xy 좌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냐?
XY 평면상의 한 점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자료형을 만들고 그 자료형에 해당하는 변수를 메모리상에 생성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truct point 가로 열고 닫고 인트형 x, 인트형 y. 자, 멤버 x, y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때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스트럭처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스트럭트 포인트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트형 n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상에 몇 바이트? 네, 정수 4바이트짜리 메모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듯이 int struct p1이라고 포인트형 p1이라고 만들어내게 되면 int는 n1, struct 포인트형은 np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p1은 몇 바이트를 만들어내냐면 실질적으로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 int형 x와 int형 y가 이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n1을 기본 자료형 int형의 변수라고 부르고 p1을 사용자 정의형 struct 포인트형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n은 4바이트라고 그랬었는데 p1은 몇 바이트겠어요? 당연히 int형 두 개니까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짜리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만약 p1이라는 변수에 10을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트럭트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10 정수를 집어들 수 없죠. 정수는 보통 어디다가 인트형, 캐릭터형, 쇼트형 뭐 이런 곳에다가 이런 변수들에다가 집어넣게 되겠죠. 그렇다면 P1이라는 놈은 인트형 변수 두 개를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의 메모리들은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트럭트형 메모리는 P1이라고 하고 이 내부에 있는 인트형 메모리 X는 P1.X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의 이름은 P1.Y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의 메모리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트럭트 이름의 멤버를 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P1.X는 이 메모리, P1.Y는 이 메모리, 그리고 P1은 이 메모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1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struct 포인트형, P1.X는 int형, P1.Y는 int형, 당연히 N1도 int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간단하게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ruct 포인트형 멤버로는 int형 x, y를 가지고 있네요. 자, int형 n1에 10을 넣습니다. 간단하죠? 자, struct 포인트형 p1이라는 놈을 만들어 놓고 이 p1에는 실제로 메모리가 연속적이고 두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초기화를 이와 같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10 한마디로 x에 10 넣고 y에 10 넣겠다. P1의 메모리가 8바이트짜리라면 이곳에 4바이트는 누구? 10을 넣고 이곳에 4바이트는 10을 넣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P1.X에 10이 들어가고 P1.Y에 1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누구를 사용한다? 스트럭처의 이름에서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이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접근한다. 그래서 P1.X 메모리가 이 메모리를 뜻하고 P1.Y 메모리가 이 메모리를 뜻한다. 자, 그렇다면 %D, %D 정수 출력해 주세요. 사이즈 오브 크기 출력해 주세요. N1의 크기 몇 바이트? 정수형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 P1의 크기 출력해 주세요. 몇 바이트? 네, 스트럭트 포인트형이니까 몇 바이트겠어요? 4바이트 플러스 4바이트, 8바이트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 오브 P1.X 메모리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어때요? P1.X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4바이트 인트형 메모리라 그랬죠? 그래서 4가 출력이 되겠죠. 사이즈 오브 P1.Y의 메모리를 출력해 주세요. 어때요? 4바이트 인트형 메모리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D, %D 정수를 출력해 주세요. 이번에는
p1.x를 출력해 주세요. 누구예요? 인트형 메모리 이름을 알려주면 내용물이 출력되죠. 그래서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p1.y를 출력해 주세요. 어때요? 이 메모리의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10 내용물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가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d 하고 출력해 주세요. p1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미상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를 출력해 주세요. p1이 정수가 아니죠.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메모리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멤버 변수를 화살표 연산자로 접근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같이 스트럭트 포인트형의 멤버로 XY를 가지고 있죠. 인트형 멤버 2개 그리고 P1이라는 놈 만들어 놓고 10, 10 어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20, 20 여기를 20,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 자, 20을 저장하고 20을 저장하고 자 이렇게 딱 합시다. 예로 그러면 P1이라는 구조체형 변수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X, Y 멤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각각 X에는 20을 Y에도 20을 저장을 하고 있겠죠. 자 이때 이 메모리는 P1으로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랬어요?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메모리의 이름은 P1.x라는 메모리의 이름 여기 메모리의 이름은 P1.y라는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수를 출력해 주세요. P1.x와 P1.y를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출력되겠어요? 모두 다 20이 출력되겠죠. 자 그렇다면 P1에 어때요? 이 메모리죠. 이 메모리 스트럭처형 메모리에 %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12FF7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겠죠. 하여튼 12FF78은 누구? 이 스트럭처형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P1 얘 가지고도 누구를 접근할 수 있냐? 바로 이 메모리들을 직접 이 메모리들의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XY를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단 메모리의 이름 한마디로 스트럭처의 이름으로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하지만 만약 주소, 시작 주소, 스트럭처형의 시작 주소로 멤버들의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냐? 바로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P1의 주소로 XY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이와 같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의 이름은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 P1.x라고도 할 수 있고 %P1의 주소죠. 스트럭처형의 주소라면 화살표 연산자 X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의 이름은 P1.y 그렇다면 얘는 주소죠. 주소죠. 스트럭처형의 주소라면 화살표 연산자 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의 이름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출력해라 그러면 20, 20 이 내용들도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20, 20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의미죠? 잘 보세요. P1은 이 메모리 스트럭처형 변수가 되겠죠. 변수에 %, 붙였으니까 어때요? 주소가 되죠. 스트럭처형의 주소. 자, 에스테릭 연산자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 어때요? 다시 누구하고 똑같아졌어요? P1하고 같아졌죠? 한마디로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의 이름으로는 뭘 사용할 수가 있다? 멤버들을 접근할 때 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하고 똑같겠어요? P1.x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모두 다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2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의를 하도록 하죠. 구조체는 무엇이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그리고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항상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먼저 붙이고 구조체 이름 중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찍고 내부에다가 멤버 변수들을 나열해서 사용을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인트형 변수는 스트럭트형 포인트형 변수는 인트형 변수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 변수가 되는 거고 스트럭트 포인트형 변수는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형 변수가 된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스트럭처형 이름으로 멤버들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스트럭처형 주소로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한다. 꼭 알아두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